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러 건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확정된 곳이 3곳인데요. 2곳 정도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보다는 어디서 치러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확정된 곳이 서울 종로, 서울 서초갑, 청주 상당인데요. 민주당 2곳, 국민의힘 1곳입니다. 청주 상당은 이제 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당선 무효형 받아서 재선거가 치러지고요. 종로와 서초갑은 이낙연, 윤희숙 의원이 자진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서초갑이야 야당의 텃밭 같은 곳이라서 국민의힘 내부 경쟁이 치열할 것이고 여야의 공방은 치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고, 또 청주는 이제 복수의 충청도 출신 정치인들, 원외 정치인들이 상당수 지역 다지면서 좀 출마를 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만한 곳은 역시 종로입니다. 여기가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배출하기도 한 정치 1번지로 불리죠. 그리고 이곳의 투표율 그리고 지지율은 서울 전체, 서울이 이제 워낙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전국 평균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투표율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로가 이제 민심의 지표가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난 총선, 4.15 총선에서는 양당, 여당, 야당 대표를 지낸 거물급들, 이낙연 대 황교안의 혈투가 벌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이곳은 원래는 정세균 전 총리 오래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로라는 곳은 원래가 거물급이 좀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어떤 대진표가 나올까요? 근데 이제 종로가 정치 1번지라는 점 외에도 이번에 또 중요한 점은 이 선거가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날 열린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종로의 후보 그리고 대선 후보 같은 당에 이분들이 사실상 러닝메이트처럼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 결과도 서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지금까지 근데 대선 여론조사에서 여야 어느 후보도 굉장한 대세론 40% 50% 이렇게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종로 후보가 누가 되느냐, 누구랑 같이 가고 그 사람이 또 사고를 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인기가 있느냐, 이런 게 대선 이제 전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이제 공천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근데 재보궐선거 후보는 이제 내년 3월에 하니까 1월 정도 돼야 결정이 될 겁니다. 대선 후보는 지금 민주당은 10월, 국민의힘은 11월에 나오게 돼 있는데요. 결정은, 공천은 1월에 한다고 해도 지역 관리는 필요하죠. 종로 구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출마할 사람들은 좀 준비를, 사실상 말은 안 하지만, 벌써부터 얘기하기는 그렇다면 말은 안 하지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나왔던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한 번씩 좀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장 지금 1순위로 꼽히는 사람이 임종석 전 이제 비서실장입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비서실장을 지냈죠. 지금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인데요. 이분은 이제 원래 성동구 이쪽에서 국회의원을 했었는데, 작년 4.15 총선 때 이제 비서실장 물러난 다음이었으니까 그때 종로 출마설 계속 나왔습니다. 일단 인지도가 높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이제 비서실장이니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종로의 상징적인 이유로 출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에 대한 안티도 사실 많죠. 그래서 이분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좀 잡아야 한다. 친문 계열에서도 만약에 이재명 지금 후보가 대선 주자가 된다면 그 외 친문 쪽에 좀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 외에 또 거물급, 사실 대선에서 좀 떨어진 분들이 체급을, 이제 대선급 체급이 됐으니까 여기에 도전할 가능성이 좀 있죠. 추미애 전 장관 얘기입니다. 당대표도 했고, 장관도 했고, 법무부 장관도 했고, 대권 후보로 아직까지 사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 정세균 후보 사퇴하면서 이분도 사퇴 가능성이 또 얘기는 되고 있는데, 아직 사퇴는 할 것 같지 않아 보이고요. 이분이 이제 만약에 대선 후보 이제 경선에서 떨어지면 더 이상 이제 할 것이 따로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서 한 번이라도 더 좀 민주당에 도움을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외에 사실 거물급이라는 것 외에도 인지도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전국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기 나오는 사람이 박영선 전 의원,
이분은 이제 서울시장에서 떨어졌었는데 이제 내년 6월 서울시장에 다시 도전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서울시장에 여러 번 도전을 했지만 박영선 전 의원이 뭐 잘 이제 되지도 않다 보니까 차라리 다시 국회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이분도 워낙 인지도가 높고 문재인 정부의 뭐 최장수 장관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 경험은 없죠. 이분이 좀 나서서 이제 그 남성 이제 대선 후보 그리고 이쪽에는 여성 후보가 좀 쌍끌이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그 조언을 하고 좀 권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 입장, 이 후보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이제 정권이 뭐 안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뀔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이제 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국회에 진출해서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어차피 총선은 많이 좀 3년이나 남아 있으니까 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의석 한 석이라도 더 그리고 원래 이낙연 의원의 곳이었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하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진짜 인지도 있는 거물급들은 다 한 번씩 종로에 나가야 된다 이런 제안을 받아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여기는 이제 한석을 뺏어올 수 있는 이제 절호의 기회죠.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입니다. 왜 대표급에서 나가야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좀 승리를 이끈 사실 주역이기도 하고 지금 2030 남성들 서울 시내에서 인기 굉장히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다 이렇게 얘기하죠. 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은 이제 노원에서 3번 출마했는데 3번 다 안 됐죠. 그게 뭐 다 이 제일 야당으로 출마한 건 아니긴 한데 내가 이렇게 노원에 들인 공이 얼만데 종로를 어떻게 가느냐 뭐 이게 그 말도 맞습니다. 그 노원에 이제 배신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당대표의 역할은 지금만큼 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 이준석 대표도 좀 마음을 바꾸고 주변 사람들도 다 이준석의 출마를 좀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연말쯤 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번에 출마를 했던 황교안 전 대표 이분이 이제 대선 경선에서 낙마를 하면 다시 이제 종로에 좀 뿌려놓은 것도 있으니까 본인이 그때 이사도 했고 그래서 다시 종로 출마를 준비하지 않겠느냐 권력욕도 있는 사람이고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이러다 보니 또 비슷한 맥락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번 대선 이제 경선에서 이제 실패하고 나면 이미 정치로 이제 들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국회의원을 하든 뭘 하든 선출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분을 도와왔던 주변 사람들이 종로에 이제 좀 출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번에 떨어지면 경선에서 떨어지면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민주당 같은 이제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나경원 전 원내대표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뭐 여러 경선에 좀 낙마를 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서울에서 계속 서울시당위원장도 했고 서울 중구에서도 국회의원을 했고 동작에서도 국회의원을 했죠. 그러다 보니 출마하면은 확실하게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의 인기가 좀 없을 때 그리고 대선에서 정권 교체 분위기가 좋을 때 같이 나오면 좀 그래도 분위기 좋지 않겠느냐 가능성이 꽤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분들 외에 또 저기가 있죠. 지금 지역위원장 맡고 있는 정문원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종로에 그 보궐선거를 지금 치르려면 새로운 인물도 좋죠.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 시대적 분위기도 있지만 일단 이겨야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 여태까지 이제 인지도가 높고 그리고 전투력이 있는 사람,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는 사람, 지금 한 석이라도 뺏기면 안 되고 대선도 꼭 이겨야 되는 이 여야의 치열한 머리싸움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이분 이제 거기에 또 얘기를 하자면 김동연 전 부총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분들도 이제 지금 대선에 도전을 하는데 뭐 가능성이 뭐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제3지대를 만들려고 힘을 쓰겠죠. 올해 하반기 내에는. 근데 잘 되지 않으면은 다시 이제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종로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의 대선 후보, 양당뿐만 아니라 뭐 국민의당, 뭐 우리공화당 여러 이제 당에서 대선 후보를 준비하고 있죠. 이게 좀 마무리가 되는 11월 이후가 되면은 이 보궐선거, 재보궐선거에 이제 누구를 이제 공천하고 출마하느냐 이게 또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5 총선에서 낙마한 정치인들 그리고 요즘 좀 쉬었던 정치인들 모두가 이 한두 석을 얻기 위해서 좀 달려들지 않을까.
그런데 양 당에서 꼭 주의해야 하는 것은 러닝메이트가 좋은 것도 좋지만 이분 때문에 대선 후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 정말 리스크가 적은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한번 조언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